지난 13년간 오로지 한 가지 방법으로 무려 100억을 번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 주가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궁금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 그 부분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측정을 해서 싸면 사고 비싸면 파는 가치평가법, 그리고 차트나 거래량을 분석을 해서 언제 진입을 하고 언제 팔아야 할지 판단하는 기술적 분석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방법들이 정확히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식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같기 때문에 분명히 싸다 그래서 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차트가 예술입니다. 거래량도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진입을 했더니 갑자기 다음날 글로벌리 안 좋은 소식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지난 13년간 오로지 한 가지 방법으로 무려 100억을 번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자, 바로 누구냐? 개인이 아니고요. 바로 상장사 빅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100% 성공하는 방산 테마주 매매법이라고 해서 영상 올려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빅텍이 무려 4년 만에 자사주 처분 공시를 내놔서 이번에도 역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빅텍이 과연 어떤 식으로 지난 13년간 주식 투자를 해서 얼만큼 벌었는지, 개인 투자자 역시 이걸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매수, 매도에 관해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빅텍이 자사주 처분 공시를 내놨다고 했잖아요. 자, 그 부분을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빅텍으로 검색을 하면 바로 이렇게 빅텍이 최근에 내놓은 공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최근 공시가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죠. 그래서 열어보면 처분 예정 주식이 110만 주고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이 7,770원입니다. 그런데 시장을 통한 매도거든요. 즉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와 이렇게 시장에서 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770원에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장 가격에 따라서 매도 금액은 달라지겠죠. 만약에 7,770원에 110만 주를 팔아치웠다라고 한다면 85억 원 정도의 현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빅텍이란 기업은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투자자들이 그냥 자기 주식 처분 공시가 나오면 그냥 처분을 했구나, 대부분 여기에서 끝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왜 이 기업은 지금 이 상황에서 자사주를 처분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 이런 공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도 기업 역시 자기 회사 주식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이런 매매 내역과 과거의 주가 추이가 어땠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빅텍이란 기업이 과거에는 언제 자사주를 사고 언제 자사주를 팔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기 상세 검색을 들어가서요. 다시 빅텍이란 기업을 누르고 자기 주식 처분 결정 공시를 살펴봅니다. 전체 내역으로 해서 조회를 해보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5번의 자기 주식 처분 공시를 냈습니다. 자, 자사주를 처분했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자사주를 샀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취득 공시는 얼만큼 나왔는지 보면 취득 공시는 보시다시피 총 8번이 나왔어요. 이것을 딱 보면 빅텍이란 기업은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반복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텍은 과연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 주가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빅텍의 주가와 자사주 매매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음영은 빅텍이 자사주를 판 시기고요. 반대로 이 빨간색 음영은 빅텍이 자기 주식 취득 공시를 내고 자사주를 산 그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최초로 자사주 취득 공시를 냈고요. 그때 당시에 주가가 약 한 2,000원 정도. 자, 그러다가 2009년도에 보시면 이때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랐죠. 아무래도 이때 북한에서 도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원래 빅텍은 대표적인 방산 테마주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막 주가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코스피는 떨어지는데 얘 혼자만 올라요.
그래서 이때 보시다시피 주가가 막 뛰었을 때 팔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자 이때 다시 자기 주식 취득 공시를 내고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에 이때도 주가가 부진할 때 샀고 그 다음에 또 샀네요. 2011년 말에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언제 팔았냐? 2012년. 이때도 한 4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때 팔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 그 다음에 2013년 이때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과 2014년 이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고 2016년에 이때도 주가가 좀 반등을 하자 팔았고요. 그리고 2018년 이때 11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때 사고 그 다음에 2020년 3월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모든 주식이 다 빠졌잖아요.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10월 7일 날 자사주 처분 공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주가 차트와 자사주를 실제로 사고 파는 그 시기를 한번 같이 보니까 딱 봐도 빅텍이 자사주 매매를 빈번하게 했었고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걸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때. 자, 이때 2009년도 말 이때 주가가 상당히 쌌을 때 한 2,000원 정도 했을 때 자사주를 취득을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주가가 6,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때 왜 안 팔았을까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3월에 자사주를 취득하고 나서 6월에 얼마까지 올랐냐면 14,850원까지 올랐어요. 왜 이때 안 팔았을까요? 자, 이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을 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팔지 못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때는 못 팔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을 때 잘 팔아서 괜찮은 수익률을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얼만큼 벌었느냐? 빅텍의 자사주 매매 내역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자사주를 처분하잖아요. 그러면 취득 결과 보고서, 처분 결과 보고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얼마에 얼만큼 자사주를 샀는지 그 내역을 쫙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자사주 매매라고 해서 2007년도에 사서 2009년도에 팔았는데 이때는 수익률이 107%, 10억을 조금 넘게 벌었습니다. 2차 자사주 매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3번에 걸쳐서 샀어요. 그리고 2번에 나눠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3억 원 가까이 차익을 냈고 수익률은 32%입니다. 그리고 3차 자사주 매매, 이때는 2번에 걸쳐서 샀죠. 2013년, 2014년, 그리고 2016년 1월, 2월 이때 팔았습니다. 이때가 개성공단 폐쇄한다. 자, 그런 얘기 나오면서 또 방산테마 좀 엄청나게 올랐을 때입니다. 이때 수익률 괜찮네요. 16억 원 벌었고 수익률은 83%. 자, 그리고 사실 빅텍이 이제는 이 자사주 매매를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해서 정말 당장이라도 경제적으로 통일이 될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갑작스럽게 또 긴장감이 조성이 되면서 방산주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아무튼 간에 2018년, 2020년 4차 자사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사서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10월 7일 날 자사주 처분 공시가 나왔죠. 아직 그 처분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에 팔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선 추후에 공시가 나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처분 공시에서 나온 것처럼 110만 주를 만약에 7,770원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자,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과연 빅텍이 얼만큼 벌었느냐 그것을 계산해 보면 4차 자사주 매각 차익 같은 경우에는 61억 원입니다. 무려. 거의 과거의 그 3차례 매매를 합친 것보다 더 크죠. 그리고 수익률은 무려 253%. 정말 쌀 때 사서 비쌀 때 잘 팔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3년간 이 4차례 매매를 통해서 빅텍이 얼마를 벌었느냐? 무려 101억 원의 자사주 매각 차익을 냈습니다. 주식 투자 수익 금액이 무려 100억 원이 넘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빅텍이 본업에서 그렇게 사업을 잘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오히려 부업, 재테크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빅텍 같은 기업이 분명히 상장 기업 중에서 단 하나만 존재하느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빅텍처럼 자기 회사 주식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팔지는 않는데 쌀 때 이렇게 계속해서 사 모으는 그런 기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사주 매입, 자사주 처분 그런 공시가 나오면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기업에 자사주 매매 내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시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빅텍의 주가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고 나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실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2017년까지 빅텍이 적자를 지속을 하다가 2018년부터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로 지속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유지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과거보다 적자를 기록했던 시기보다 지금 주가 상태가 하방이 좀 더 높아져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사주 매매를 빈번하게 하는 기업이 또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기업이 상당히 부실주고 돈이 없어서 뭐 당장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 이런 것들을 발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은 부적합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알아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내 관심 종목의 자사주 취득, 처분 공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그 기업이 과연 자사주 매매를 빈번하게 했는지 그리고 그 매매했던 타이밍이 주가와 비교를 해서 과연 유의미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쨌거나 그 기업의 자사주 매매 공시를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실주인지 우량주인지 그 부분은 꼭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부실주다. 뭐 당장 상장 폐지 당할 수 있다.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과거에 자사주 매입, 매도 이 부분이 유의미하다 하더라도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나와주는 그런 기업에 적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그 주가에 하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빅텍이 언젠가는 또 자사주를 취득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 같이 들어갈지 말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